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려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과 화물차를 이용한 수익 창출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여 보았습니다. 화물 운송업의 진입 장벽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쉽게 시작하고 쉽게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화물 운송업 역시 쉽지 않은 직업입니다. 남들이 하는 것 보니까 화물 운송업 종사자 자격증 하나 따고 화물차 한 대 사서 시작하면 되는데 나도 화물 운송이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화물 운수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시작하시지 마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그만 어려움을 몇 번만 경험하게 되시면 바로 좌절을 하시고 화물 운수업을 접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물 운수업을 시작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경제적 문제가 뒤따르기에 가볍게 시작하고 가볍게 끝낼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화물 운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충분히 숙고하시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생각하신 다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화물 운수업을 쉽게 생각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간 운전이나 수작업으로 인한 육체적인 한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작업이라는 것은 화물하는 사람들의 용어로 까대기라고도 합니다. 이때 육체적인 한계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까대기라는 것은 물건을 상하차할 때 기계적인 도움이 없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차지 또는 하차지에서 화물 기사라고 하여 아래로 내려보는 듯한 그러한 말투. 이 부분은 참 애매합니다. 꼬집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은근히 깔보는 듯한 투의 말투,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10번이면 한 번, 2번 정도이므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할부로 구입한 화물 차량의 할부금에 대한 압박. 이 부분은 할부로 구입한 화물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다시 화물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를 몇 번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화물차는 할부 부담이 없는 차가 적격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새 차로 시작하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언을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육체적인 한계. 두 번째, 상하차지에서 무시하는 듯한 발언. 세 번째, 경제적인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꼽은 무시하는 듯한 언사는 사회 어느 곳이나 있는 것이므로 무시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육체적인 사항과 경제적인 문제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화물 운송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화물차를 이용한 수익 창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물 차량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화물차로 지입이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화물차 지입이라는 것은 물동량이 있는 회사에 계약직 형태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태만 계약직일 뿐 엄연한 개인사업자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이 보장이 되기는 하지만 그 보장 금액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화물 운송업을 시작하기 전 회사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화물 운송업을 시작하기 전 회사에 근무했던 것과 동일한 복지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십니다. 화물차로 지입을 하는 경우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이라면 매월 일정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단점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입니다. 부당한 경우라면은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인격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직장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직장에서 받던 부당한 대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두 번째, 화물 주차장. 일반적인 사람들이 주차장이라고 하면 차를 주차하는 곳을 지칭하지만 화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차장이란 용어는 화물차를 가지고 화물 운수업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화물 운수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월 일정 금액을 받은 다음 그날 주차장으로 화물 운송 의뢰가 들어오는 물동량을 화물 운송업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화물 주차장의 장점은 회사에 다닐 때 출근하듯이 주차장으로 출근을 하여 일거리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순번이 되면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세 번째, 콜바리. 콜바리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곳에 소속됨이 없이 순수하게 화물 제공 어플에 의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콜바리 역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그 어느 곳에도 소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러한 점입니다. 그리고 단점은 화물 오다에 집중하여야 하며 무노동일 경우 수입이 전혀 없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일에 얽매이는 그러한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화물차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화물차로 지입을 들어가는 방법. 두 번째, 화물차 주차장에 들어가는 방법. 세 번째, 콜바리를 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였기에 제 나름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점이나 의문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